해외여행 이제 본물 터졌죠? 해외여행의 파트너입니다. 센스톡 통역기인데요. 쌍방향 통역기로 16개국 언어로 됩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쇼핑, 비즈니스 할 때도 외국인과 아주 전혀 불편 없고요. 목에 이렇게 거는 건데요. 아주 이쁘고 휴대폰보다 작고 간단합니다. 조작법도 간단하고요. 1644-1329 전화하시고요. 애국 기업입니다. 집에서는 또 학습기가 된다는데요. 영어, 중어, 일본어는 강의가 됩니다. 84권의 교재가 들어있습니다. 센스톡으로 16개국 통역하고 집에서는 학습기로 이봉규 TV 특별 할인 대매출입니다. 1644-1329 전화하시고요. 애국 기업이에요. 애국 기업. 아, 기가 막힙니다. 장만하세요. 네, 국힘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에 도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박성중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정치권 얘기 하기 전에 네네. 우선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검찰에서는 어떻게든지 구속영장 친다는 분위기로 가거든요. 지금 검찰에서 안 칠 수가 없는 게요. 안 칠 수가 없죠. 예. 전체적인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네. 성남 FC라든지 또 변호사 대납건이라든지 쌍방울 그럼요. 대북건이라든지 아유, 워낙 많고 그럼. 증거도 많고 증언도 많고 안 치면 검찰이 안 치면 검찰이 이상한 거죠. 검찰이 저 국민한테 완전히 외면받습니다. 네네네. 윤석열 정부가 외면받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치는데 예. 자, 문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은 네네. 이게 부결될 것이냐 가결될 것이냐. 지난번에 누굽니까 누구죠? 노웅래 의원은 네. 이제 부결됐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이 그 뇌물수 6천만 원 관련해서도 부결됐습니다. 부결됐는데. 그래서 거기 예행 연습 아니냐. 예.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올 때. 그래서 최근까지 많은 사람들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다. 예. 이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 가장 최근에 보면은 야당 내도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 달라지죠. 특히 그 비이재명계들, 예. 비명계들이 네. 중심이 되고 막 이래 보면 분위기 자체가 지금 현재 한 35명만 이탈이 되면 예. 체포동의안 가결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니 왜냐면 민주당도 보면은 네네. 이재명 체제로 가면은 총선에서 이거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고들 느끼는 거예요. 앞에서는 대놓고 얘기는 못해도요. 그렇습니다. 그건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예. 민주당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 당은 예. 배에서 구멍이 나가지고 서서히 가라앉는 중이다. 그런데 언제 뛰어내릴 것이냐? 언제 뛰어내릴 것이냐? 이 판단은 이재명이가 당권을 쥐고 앞으로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 네. 그 눈치를 봐서 그 시기만 남았을 뿐이지 어느 시점에 어떤 대전환의 어떤 매개체, 네. 어떤 촉진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체포동의안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이 그 어떤 검찰에서 제시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내부에서 네.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요. 네네. 지난번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네. 지난번은 이제 노웅래는 뭐 공천권이라든 이런 거 상관없이 예. 뭐 동질감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네. 민주당에 예. 야 저런 걸로 다 체포시키면 나도 뭐 문제 있으면 나도 이게 우리가 감싸야 되겠다 요건데 예. 이재명은 선거가 달린 거 아니에요. 이재명을 버리는 게 오히려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 전망이 걸린 거고. 그러니까. 총선에 개인 관계도 그렇죠. 생사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자기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도 이재명 체제로 가면은 당선 안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당 정비를 해서 뭐 누가 나오든 이재명보다는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복잡한 내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결되는 분위기로. 예. 그래서 최근에는 영 딴소리 안 하던 고민정 같은 경우에도 고민정, 조홍천, 종수 이런 사람들도 예. 딴소리 안 하다가 대놓고 네네. 지금 손절하는 분위기로 뭐 대놓고 전재수 나와요. 뭐 이런 예. 비명계들이 많이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비명계도 있지만 그다음에 무소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소속에 또 그다음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이에요? 정의당도 이번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민주당하고 결을 달리 하더라고요. 그죠? 예, 또 지난번 비례 연동 관련 예. 그때 그 민주당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당히 그 의견 차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명은 충분히 충분히 이탈되지 넘죠.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죠.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되죠. 안 되면
국회 자체가 국민들한테 가뜩이나 저 앞에 계시지만 현역 의원님 앞에 계시지만 국회가 지금 국민들한테 사랑을 그렇게 많이 못 받거든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혁도 추진해야 되거든요. 예. 어떤 여러 가지 그 무슨 외국 관련 기업의 개혁이라든지 우리 국내 기업 개혁이라든지 예. 행정 개혁이라든지 뭐 조세라든지 뭐 세금 관련 예. 개혁이라든지 이런 개혁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문제 때문에 그것이 방탄이 돼서 국회 전체가 발목이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은 예. 어떻게든지 그 각계 전투식으로요. 네네. 저 국힘당 의원들이 예. 민주당 죄송합니다. 친한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좀 설득을 좀 해서 야 이거 좀 합시다 이번에 이런 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각계 전투식으로 예. 우리가 수뇌부에도 이야기를 했어. 예, 각계 뭐 전투 거기 네. 좋은 역량이 될지 어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양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힘당 지금 전당대회가 뭐 달아오르고 네. 있는데 네. 그 우선 이제 당 대표 얘기부터 예. 해보죠.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이준석이가 막 준동을 하더니 천하람이를 이제 이준석 계잖아요. 천하람이 당 대표 내보내면서 어떻게 누가 유리해진 겁니까? 안철수가 유리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그 앞에 이제 변수는 네. 나경원 대표가 이제 사퇴를 그렇죠. 했었고 또 최근에는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사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요동을 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뭐 전문가들의 평가는 책임 당헌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겠느냐 뭐 이런 그 예측이 강했습니다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상당히 그 안철수 쪽으로 약간의 그 몰리는 그 여론조사가 그렇죠. 예, 나경원 사표 낸 게 네네. 그 나경원 그쪽으로 사표, 유승민 사표, 그 유승민 출마 안 한다는 불출마가. 선언이 그런 쪽으로 모여서 지금 현재 오차 범위 내입니다만은 네. 안철수 후보가 약간 유리한 그런 개념인데요. 네. 실제 그 여론조사라는 것은 우리 그 전체고 전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1,500만 되거든요. 네. 그 전체의 여론조사고 네. 그 중에 80만이니까 15분의 1, 20분의 1 정도가 네. 우리 책임당원입니다. 책임당원의- 그분을 상대로 이제 그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하고는 전혀 다를 것이다. 책임당원의 의견하고는 좀 다를 수 다를 있죠. 것이다. 이제 이런 판단에서 역시 책임당원은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윤심의 어떤 그런 방향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기현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많이 지금 근데 나오고 이 있습니다. 과반을 1차에서 내길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4명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컷오프 4명이죠. 4명이 컷오프 1차 올라가기 때문에 1차에서 바로 과반 넘기로는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게 대부분 내부 의견 또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과반이 안 넘을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결선 투표 둘이서 그 둘이서 할 때 이게 연대가 이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김기현 대 안철수가 올라갔다고 칩시다. 이제 예를 들어서 네네네. 제일 지금 1, 예, 2등 예. 하니까. 예, 예. 그러면 3등, 4등, 5등 하는 사람들이 예. 김기현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큽니까? 안철수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큽니까? 예를 들어서 천하람 같은 경우 이게 이준석하고 유승민이가 미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어디로 붙을까요? 지금 1, 2, 3, 4등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 2등은 정해져 있습니다. 1, 2등은 정해져 있고 있고요. 뭐 3등은 아무래도 황교안 전 대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4등이 윤상현이나 또 아니면 천하람이나 몰라요. 뭐또 강신업이도 있고. 조경태나 조경태, 강신업이 여러 있고요. 분들이 있는데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보수 이런 네.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김기현과 황교안 대표가 어떤 표청이 겹치는 맥을 같이 한다. 같이 하는 뭐 두 분의 개인적인 그런 건 뭐 캐릭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지층들이 그런 형태가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역시 그 안철수하고 나머지고 거의 어떤 지지층이 맥락이 같이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복잡한 게 네네. 천하람은 이준석계잖아요. 네네. 이준석하고 안철수는 또 거의 왼수지간이에요. 굉장히 안 좋죠. 좋았죠. 그러면은 천하람이가 이 안철수를 밀까요? 근데 또 이준석이는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또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고. 예. 그러면 천하람이가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됐네요. 예. 그러나 밑에 지지층은 지지층. 지지층은 위에 그 후보와 관계없이 지지층은 어느와
정치 맥을 같이 하느냐, 정치 이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그런 식으로 분석할 수는 있다. 아, 그렇죠. 예. 야, 이번에 그래서 진짜 팽팽할 것이라고 모르겠네요. 네네. 예측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예. 함수 관계가 그냥 방정식이 아주 고차원적이 예, 됐어요. 예, 예, 예. 이 천하람이 등장하면서 야, 이준석이가 안철수하고는 왼수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관계 안 좋고 그런 이 표심이 과반이 안 넘을 때 어디로 가느냐. 아, 사표가 될 수도 사표까지는 안 되고 지금은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이죠. 예, 모바일에 핸드폰으로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예. 거의 투표율이 80% 가까이 됩니다. 아이고, 야, 그러면 하루 종일 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가 그냥 클릭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편하니까 또 편하니까. 어디 예, 예. 여기서 하니까. 예. 아, 책임당원. 근데 책임당원이 지난번 그 이준석 당대표 있을 때 28만 명 정도였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몇 달 만에 80만 명이 넘었는데 네네. 그 몇 달 만에 80만 명이 되는 그 5, 60만 명의 그 새로 들어온 책임당원들은 아스팔트 쪽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저 우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서울시당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책임당원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원래는 한 28만 정도 되는데 그게 한 80만 될 때는 예. 그 사이에 서울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 시장 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 시장 보궐선거 할 때 그 책임당원을 상당히 넣었거든요. 네. 그 여론조사 책임당원을. 예. 그러니까 그때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넣을 때는 대선 때 많이 늘었습니다. 예. 대선 때 각 후보자들이 예. 굉장히 많이 입력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방선거 때 예. 전국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넣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일부 신문에서 또 네. 매스컴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었지 않나. 실제 그 늘어나는 그걸 보면은 거의 예전하고 네. 거의 비슷하다. 아. 20대, 30대가 한 20%에서 25%. 네. 그거는 거의 비슷하다. 그 당에서 뭐 여의도 연구소 같은 데서 그 책임당원에 대한 분석이 나왔나요?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는 어떻고 세대별로는 어떻게 새로 늘은 네네. 표심이 그 뭐랄까 그 인적 상황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이런 게 죄송합니다. 그런 게 나왔나요?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데 아마 당 내부에서는 좀 분석이 돼 있을 겁니다. 여의도 연구소. 네. 그러나 공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20, 30대가 거의 한 뭐 25% 내외로 네. 상당히 늘었다고 이제 일단 그런 사항만 공개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그러게. 국민한테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저도 그렇게 근데 저희 예상으로는요. 네네. 지금 박성중 의원님 예상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예, 예. 최근에 몇십만 명 늘은 거는 네네. 진짜 찐 보수들, 예, 예. 애국 보수들이 예. 많이 들어가서 왜냐하면요, 저도 몇 달 전서부터 캠페인을 했어요. 예, 예.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하자. 네네네. 당원 가입 캠페인을 대놓고 예. 했습니다 방송으로. 예,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광화문 집회할 때도 맞습니다.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신혜식도 네네. 그렇고 우리가 저 당원 가입해서 우리가 당을 움직이자는 캠페인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기서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울시당에 저 당원들 들어온 거 보면요. 네. 대선 때 이미 한 80만 가까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쭉 빠졌습니다. 네. 쭉 빠지다 또 지방선거 때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또 지방선거 끝나고 탈락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쭉 빠졌습니다. 네. 그 나머지 어떤 20만 가까이를 네. 우리 저 이봉규 선생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우리 보수분들에서 키워줬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 구성비가 약간의 우리 보수층이 더 강해지지 않나. 그래 보수층이 강해졌을 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놓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이 얘기까지 했어요. 방송에서 아주 수십 번 얘기했어요. 네. 당원 가입 캠페인을 하면서 추천인란 있잖아요. 네네. 추천인란 비워놓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써라.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비워놓으면 이준석이가 자기 때문에 좀 뭐 당원 늘었다고 하도 그때 막 떠들고 다닐 때예요. 그거 오해 없게 숟가락 얹지 못하게 윤석열 대통령 정부 살리라고 들어가는 거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넣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아마 윤석열 이름 많이 나왔을걸요. 예. 그 다음에 아니면 이봉규 이름이라도 윤석열 이름 쓰기 싫으면 이봉규 이름이라도 넣어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봉규 이름도 많이 나왔고요. 네. 정강훈 이름도 많이 나왔고. 그렇죠. 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은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보수의 네. 그 이념을 가진 분들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니까
아, 그렇겠다면 또 표심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 미묘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최고위에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데 네네. 최고위 지금 당 대표 여론조사 막 나오는데 최고위 여론조사는 아직 안 나오나요? 뭐 오늘 내일이 등록일이기 때문에 최종 등록돼야 이제 최고위원 그리고 그렇구나. 11일 날인가 컷오프를 해서 8명으로 8명 컷오프입니까? 예, 8명으로 컷오프. 5명 최고위원 5명 뽑는데 8명 그 중에 한 명은 청년입니다. 청년은 4명. 4명 컷오프. 그 나머지 4명 가지고 8명을 컷오프하는. 그렇군요. 예. 아, 나머지 그러니까 저 2대 1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등록하셨습니까? 예, 이제 오늘 등록할 예정입니다. 아, 등록하셨고요. 예. 야, 그럼 이제 4명인데 청년은 아니시니까 네. 4명 중에 한 분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뭐 열심히 하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요. 수도권은 이제 제가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혼자 나오시나요? 아니 뭐 분? 다른 사람도 나옵니다. 네. 나오지만은 시당위원장으로서 지난 오세훈 시장 예. 보궐선거도 10년 만에 가져왔고 예. 또 대선도 서울이 31만 표를 이겨서 전국에 24만 표 됐거든요. 예. 물론 제 혼자의 노력은 아닙니다만은 예. 시당위원장으로 지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지방선거 지난 지방선거도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한 석이었는데 17석 또 시의원이 6석이었는데 76석으로 늘어났거든요. 네. 대폭 성장을 했는데 그런 세 번의 승리 공정책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과 또 제가 미디어라든지 공영방송, 네. 좌파방송 네. 이 첫거래 뭐 굉장히 사람들이 꺼리거든요. 방송하고 붙는 걸. 거기에 앞장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달라. 제가 앞으로 좌파방송 척결하고 또 우리 당 내부 단합하고 또 수도권 승리를 견인했기 때문에 저한테 기회 주면 이번에 총선도 수도권을 승리하지 않으면 이길 수 어렵습니다. 예. 지금 수도권에 121석인데 우리가 17석밖에 없습니다. 17석. 10%좀 넘거든요. 이금이 최소 한 가반은 돼야 안정적으로 전국을 가반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 대표 주자로서 최고위원으로 이제 밀어달라 뭐 이런 말씀. 지금 과방위 위원이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상임위가 과방이신데 간사입니다. 간사시잖아요. 예. 그럼 집권 여당의 과방위 간사하면은 그것만 잘 하시면 네네. 다음 총선에서 유리할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대위도 비대위죠. 근데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네. 정권이 바뀌었는데 언론 환경이 그대로다고 느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좌파 방송들 하는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윤석열 정부로 들어왔는데도 계속 무슨 가짜 뉴스들 하고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패널들 갖다 놓는 거 보면 그냥 보수는 저 어정쩡한 사람 갖다 놓고 이 천하람 같은 사람 보수로 갖다 놓고 그거 진짜 보수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선 맨 그냥 진행자서부터 다 좌파 앉혀놓는 게 그거 지금 그대로예요. 예예. 그거 해결을 못 하셨는데 지금까지요. 지금 우리 저희 가방에 20명이 있는데 네. 10명이 민주당입니다. 예. 그리고 또 무소속 친민주당 세력이 또 한 명 앉아 있고요. 네. 우리가 그 숫자적으로 8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표를 해도 되지를 않고 또 민주당은 가방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서 민주당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저희 가방위 의원입니다. 네.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서 고민정 뭐 이런 뭐 장경태 뭐 이런 4명이나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추진하려고 했는데 네.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숫자로는 밀리버립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이제 KBS, MBC 이런 거는 강력하게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계속 떠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치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 조치는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무슨 노동부나 행정부에서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조치가 좀 느린 게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아니 조치하도록 네네. 과방위 간사시니까 예. 그걸 챙기고 퇴근하고 압박하고 해서 조치하도록 만들어야죠. 고발하고 네. 고발하고 압박하고 또 언론에 공개하고 계속 했는데 네. 그 조치가 조금 느려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 내는 네. 뭔가 이제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 보세요. 민주당 애들은 그 과방위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최고위원이 거기 4명이나 예. 들어간 게 예.
언론이 이게 제일 자기네 중요합니다. 편으로 만들어야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하는데 국힘당은 그거를 뼈저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을 정하지 않고는 대통령의 성공도 총선의 성공도 앞으로 대선의 성공도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정말 뼈가 아니, 부서지는 지금 한이 내년 있다고 하겠다. 가방위원장 가방위에 해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대로 싸우는 사람은 지금 제 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너무나 그래서 예. 아주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는지 언론 때문에요. 맞습니다. 굉장합니다. 지금 그걸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잡고 나서 네. 바로 노조를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KBS 이사 2명을 네. 뭐 학교나 교회나 성당이나 뭐 사찰이나 또 주변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계속 몰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 견디게 해가지고 네. 물러나게끔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사수를 뭐 7대4에서 6대5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장도 날리고 정반대로 하면 예. 되잖아요. 국힘당에서 우리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면 되잖아요. 우리는 노조가 없습니다. 그쪽은 민노총 노조가 딱 붙어가지고 그게 해 나가는데 우리는 우리를 지지하는 그런 노조가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형태를 받기가 그래서 지금 그 애들이 전부 법에 지금 심판이 돼 있거든요. 네. 법에 이제 계류돼 가지고 지금 소송이 다 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일부 추진하는 사람들이 좀 겁을 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올해 내에는 그래- 어떤 형태든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 아이고 참 올해가 아니라요. 지금 빨리 상반기에 만들어내지 예. 못하면 총선에 왜냐하면 중도라든가 이런 사람들 참 잘못한 국힘당에서 뭘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힘당에서는 일부 그 대권 주자라든가 일부 중진들이 뭐 중도를 가져와야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중도를 가져와야 된다는데 중도를 가져오는 방법을 몰라요. 그쪽에 손 내밀면 가져오는 줄 알아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중도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알아. 가짜 뉴스를 해설해도 언론을 잡으면 중도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라디오나 TV가 중요한 거면 맞습니다. 중도에 있는 사람은요 이봉규처럼 이렇게 뭐 확실한 이념이 없기 때문에 저 소리 들으면 넘어가요. 김어준이가 막 떠들고 그게 맞는구나. 맞습니다. MBC에서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는구나. 그래서 중도가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해야 되는데 중도 잡는 방법을 몰라. 언론을 잡으면 중도를 잡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심한 MBC 경우를 보면은 네. MBC 사장, 부사장, 뭐 본부장, 부장 밑에까지 전부가 민노총 산의 민언련 네.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기자, 작가, PD 다 90%가 또 그쪽 노조 출신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위아래가 다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몰아내면 위에서부터 몰아내야 되는데 네.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그걸 몰아내야죠. 있고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네. MBC 박승재 사장이 나가야 될 이유 네. 정말 경영도 많이 실패했고 네. 또 법을 위반해서 이런 사항이 다 걸려 있는데도 왜 못 내보냅니까? 그래서 답답하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법을 통해서 정확한 잣대로 정확한 처벌을 통해서 흘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늦습니다. 이러다가 숨 넘어가요. 그다음 예. 총선 끝납니다. 저도 미치겠습니다. 총선 끝나고요. 저 어정쩡한 사람들은 그 가짜 뉴스에 다 속아가지고 다 아니 제가 뭐 이런 문제 많이 제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소송도 당하고 기소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도 저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혼자만의 그게 아니라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 특히 또 이봉규 선생님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아니 밀어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알고 계시는데 참 아니 그거를 과방위 위원들하고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행정부가 이 강력하게 이걸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과방위에서는 강력하게 어떻게 맞서고 문제 제기를 이게 하고 계속 같이 예. 합동 작전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런 거 잘해요. 제가 민주당 분위기로 촛불 정권 넘어가니까 각 방송에서 다 잘렸잖아요. 그게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때 다른 사람도 다 그렇죠. 한 10명 가까이가 예. 그 방송 맹렬하게 했던 사람 우파가 한 10명이 그냥 네. 동시에 다 잘려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쟤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한 명도 못 자르고 김어준이 인제 자르네. 인제. 그것도 오 시장이 상당히 머뭇머뭇했는데 머뭇머뭇해요. 제가 강력하게 시의원들한테 무조건적으로 통과시키라. 네. 그래 가지고 조례가 거의 통과되니까 이제 나간 거죠. 예.
우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해도 민주당이 딱 맡고 있으니까 169석이 맡고 있으니까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뭐 KBS나 MBC 이런 걸 이사진을 돌리려 해도 법으로서는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천상 검찰을 통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을 보기는 좀 답답한 우리 진영이 보면 답답한 그런 정도가 올해가 됩니다. 가장 변곡점이 되는 그런 해다. 올해 저 상반기 안에 상반기 안 안에. 되면요. 그다음 바로 총선 국면으로 그래 들어가요. 말입니다. 총선 져요. 맞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심각한데? 저에게 힘을 실어달라. 저쪽은 가방위 의원 중에 4명이 최고위원이다. 우리는 한 명도 없다. 그런 차원의 수도권을 대표하고 또 가방위 전체를 대표하는 저에게 힘을 실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앞에 계셔서 그런데 네. 제가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래요. 예예. 그걸 현역 국회의원들이 못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 유튜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예. 미디어 환경이 제일 큽니다. 예예. 딱 두 가지예요. 예. 미디어 정권 바꿔줬고 지방선거까지 바꿔줬어. 예. 근데 해결 못해. 예. 안 되겠다. 국힘당.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최고위원회 지금 유튜버들 들어왔습니다. 3명, 들어왔습니다. 3명 도전했죠. 예. 당대표도 뭐 강신업이 같은 예. 사람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부정선거. 이제 2부에서 하겠습니다만 예. 부정선거 하나도 이제 관심을 안 갖네. 야 우리가 가서 해야 되겠다. 딱 두 가지예요. 예. 그거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예, 잘 알고 있고요.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하시기는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기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하여튼 예, 그게 같이 힘을 합쳐서 예. 한번 이루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서는 우리한테 미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네.